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두 분인데요. 두 분 다 법조계의 원로들입니다. 법조계의 원로들의 쓴소리, 고언을 듣고 검수완박이든 지랄이든 하길 바랍니다.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80만 가게 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분은요, 이건계. 이분 잘 아시죠? 전 서울 검사장도 하고 서울 경찰청장도 하고 정치인으로서도 뭐 유명하고요. 제목이요, 중앙일보에 칼럼 올린 건데요. 국민의 고통만 키우는 검수완박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을 척결하는 공안합동수사본부에 이어 과학수사 기능을 갖춘 대검중앙수사부를 해체하다니 지금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죽이려 하고 있다. 검찰은 건국 이래 필자가 가장 많이 개혁하였다고 자부한다. 진술중심 수사 관행에 거짓말 탐지기 등 과학수사 기능을 도입했고 코끼리 뒷다리 수사에 검찰 정보 기능을 창설했다.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검사장을 모두 역임한 건 필자가 유일하고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창설한 것도 필자다. 국가란 무엇이고 민주란 무엇인가? 국가 안보, 국민 생명, 국민 생활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보호에 그 본질이 있다. 경찰은 정보, 보안, 경비, 경무 등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중 일부가 수사 기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은 수사 업무를 기피한다. 필자는 경찰 조직을 사랑한다. 필자가 서울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때 330 수사대, 기동순찰대, 특명반 신설 등 경찰 개혁에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역대 대통령 중엔 검찰 지휘권을 불러 특정인에 대한 구속 특별 지시를 남용한 경우가 있었다. 정권과 대통령이 그 취향에 맞추어 수사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잦은 인사 속에 수사 업무를 기피해왔다. 수사과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업무의 특성상 투소, 진정 등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사에 불리하여 수사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검수완박이 되면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에 신속 정확한 구제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철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건국 이래 검찰을 들여다보면 정권 하명 수사 당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명 또는 사표를 낸 검사들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사건 수사에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정보 수사기관은 정예화하지 못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정보 수사기관이 정예화하지 않고 정권 담당자들이 정권 취향에 맞추어 정보 수사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국민 생활을 위한 정보 수사기관의 정예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역사적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정보 수사기관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1993년 당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에 동조해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며 수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국가 멸망 세력 척결 기능을 폐지, 약화해 아직도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 공무원의 본질상 공무원끼리 서열과 능력 중심의 승진과 예측 가능성 있는 인사를 해야 그 조직이 안정된다. 검찰도 1960년에서 70년대가 서열과 능력 중심의 운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치인 장관이 정치적으로 흔들려 특정 사건 한두 개를 하였다고 발탁 인사를 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이 생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나 국민을 위한 공정성은 상실하게 된다. 필자는 15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정 연구 모임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제도 연구 모임을 여야 국회의원 30명의 참여로 설립하고 그 대표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법 활동과 구제 활동에 나섰다. 당시에도 수사의 불공정성이 수없이 문제가 되었었다. 수사의 불공정성은 검수완박으로는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정예와 정치적 중립 그리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검수완박은 헌법 조문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사법부도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를 맡게 될 경찰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이건계 변호사의 글인데요. 법조계의 원로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장을 했고 서울경찰청장을 한 우리나라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했고 지검장 했고 검사장 했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 정치, 검찰, 경찰
다 있어 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법조계 원로로서 검수완박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다 반대하는 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 검수완박이 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불공정성을 잡으려면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예와 정치적 중립, 그걸 제도로 갖춰야 되겠죠. 정권에 따라서 그쪽으로 딸랑대고 이쪽으로 줄이 확 가고, 추미애 같은 사람의 난동에서 줄이 가고, 박품계에서 억지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닌 검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수별로 평점이 좋으면 올라가고, 문재인한테 잘 보였다고 그냥 총장 되고, 찍어 내리기 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또 누굴 보내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줄만 잘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기수에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검장 되고 직책 맡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되고, 이게 딱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김호수 같은 사람이, 이정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요.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그 내공이 느껴집니다. 또 한 분은요, 이분도 법조계의 원로인데요. 이분은 법률신문의 발언대에 글을 올렸는데,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주광일 지금 변호사죠. 이분은 조지 워싱턴 저희 선배님으로도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글도 일리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922년 4월 22일 소수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회의장 박병석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일이나 29일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중재안에 의하면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범죄와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합의문 내용은 완전히 현행 헌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 왜냐하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본연의 직무로 하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검찰청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원래 검찰청은 수사 절차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악을 척결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헌법기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검찰청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검사의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 파괴 합의 문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불륜 남녀의 미래 장면을 본 것처럼 너무도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일이다. 게다가 더더욱 한심한 것은 야당의 태도이다. 끝까지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반대 투쟁을 하여야 할 야당이 천인공노할 야합으로 국민을 버리고 여당의 헌법 파괴 공작에 손을 잡아준 것이다. 아, 이 나라의 입법부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나서서 입법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이다. 주광일 변호사님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야당 믿을 수 없어서 결국은 검수완박 막을 기대를 못한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이 나서서 입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신 거지만 강력한 얘기인데요. 저는 늘 주장하죠. 지금의 입법부, 다시 말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 싹 한 방에 날려야 된다. 국민의힘 안 된다니까요, 얘네들. 박정희 대통령 때는 5.16 혁명으로 한 방에 싹 날렸잖아요.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 용기를 내십시오. 선거 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 밝혀지면 금배지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선거가 무효되는 건데 선거 무효 소송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재검표에서 부정 요소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면 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선고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겁이 나서 6개월 내에 선고 내리게 돼 있는데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선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선고하게 하면 돼요. 대법원 판사 중에 의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 설득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때로는 압박을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빨리 판결하라. 판결 땅땅땅 부정선거 땅땅땅 치면요 300명 금바지 다 날아갑니다. 재선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따 온 놈들 한꺼번에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주광일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대로 국민이 입법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이 입법부를 개혁하는 길은 선거 무효를 해서 국민에 의해서 다시 뽑아야 돼요. 300명을. 300명이 아니라 그냥 3분의 1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100명. 100명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절반으로 줄여서 150명 하든지 정부 통령제 도입하고 미국식으로 연임할 수 있게 하고 뜯어 고치면서 부정선거 발못 붙이게 제도 그것도 싹 고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부정선거 밝혀서 300명 금배지들 싹 다 날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옥석을 가려서 보수 정당에서 괜찮은 사람만 몇 명만 탁 뽑아서 다시 공천 주고 나머지는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로운 혁명. 그게 주광일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국민들이 나서서 입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유일한 길. 아, 이 나라의 입법부에는 단 한 사람이 의인도 없는가? 이거는 뭐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300명 중에.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거. 한 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갑시다!